김종배 시선 집중.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에 대한 질문, 궁금증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일단 지금 이 정부의 대응 총평부터 좀 해주신다면요. 예, 이번 12구 참사, 결코 선진국에서는 일어나서 안 될 사건이었습니다. 네. 사전에 대비하고 방지할 수 있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한 조치가 필요했다, 또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었고, 예. 또 이런 걸 예정한 대비회의, 대책회의도 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안전사고 위험성을 경고하는 수차례 보고도 있었고요. 예. 재난안전법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경우에 충분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치를 했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본격적으로 몇 가지를 좀 짚어야 되는데 일단 예, 첫 번째는 112로 계속 신고가 들어왔고 신고 내용에 압사라는 단어가 계속 빈번히 등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현상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시 34분 이후에 112 신고가 들어왔으면 거기에 맞게 대응을 나가서 현장도 가고 또 그 위에 컨트롤 타워 위에서 종합적인 상황 판단에 의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 어떤 경찰의 지휘부라든지 경찰의 대응 등은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세월호 참사로 돌아가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고 구조 요청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신고가 있었을 때는 네. 그 신고를 이제 접수하고 나서 이후에 조치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지점이죠. 그럼 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스템에 의한 보고가 있어야 되고 그 보고 이후에 이제 사후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많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고 판단합니다. 바로 그 대목과 관련해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세월호 참사를 교훈 삼아서 손봤던 체계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그 시스템은 저는 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스템은 상당 부분 구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제는 그 시스템을 운용하고 그리고 그 시스템에 의한 판단을 하고 아주 구체적인 조치를 하는 그런 것이 문제인 거지. 네. 이 참사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는 어디였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사전에 했었을 때는 서울시 그리고 용산구 그리고 경찰 등이 대비 대책을 했듯이 그러한 기관에서 이제 충분하게 미리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협조 거고요. 체계가 이때 가동이 됐었어야 된다 이때. 그리고 6시 34분에 112 신고가 있은 다음에는 철저하게 경찰에서 컨트롤 타워가 돼서 대응을 경찰이 했어야 되는 거고 어허. 이후에 이제 10시 15분에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는 행안부와 또 대통령실 그리고 경찰 등이 함께 또는 각자가 충분하게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1조 5천억 들여서 구축한 재난안전 통신망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제대로 이게 지금 가동이 안 된 겁니까? 재난안전 통신망이 그 각 기관이 구청이나 경찰, 소방 등이 구비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결국은 이것이 됐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이걸 구비할 필요성을 느끼고 판단해서 이걸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현장 작동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은 좀 판단이 부족했던 건데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데요. 하나는 그 재난안전 상황실에서 네. 육상의 경우에는 소방이 하고 해상의 경우에는 해경이 망라해서 행안부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그 상황실에서 대응 단계를 보고 또 각 기관이나 또 행안부 실국장에 전파를 하고요. 네. 또 한면으로는 행안부 장관의 참모 부서인 소방정책관실이라든지 또 치안정책관실, 소방비서, 치안비서, 재난안전비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보고를 하게 돼서 사실은 이와 같이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굳이 이걸 대응 단계가 1단계냐 2단계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네. 적어도 단계에 불구하고 장관에게 즉시 보고가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전해철 TV.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행안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 투입했어도 못 막을 거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네, 일단 적절하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번 참사 같은 경우에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정부로서는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상당한
노력을 또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여하고 실제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또 지자체가 또 경찰 등이 했다면 저는 이렇게 큰 참사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상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정조사 가야 됩니까? 당연히 국정조사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수사라는 것은 위법한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실규명이라는 것은 위법뿐만이 아니고 예. 부적절한 거, 부당한 거, 의무 위반이지만 위법까지는 안 나간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대통령실의 문제, 또 행안부의 문제, 경찰 지휘부의 문제가 다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국정조사만으로도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경찰 수사 이후에 특검도 할 수 있는데 예. 지금은 이런 수단들을 모두 활용해서 진상규명과 사실관계를 규명해서 정말 우리 이런 참사가 앞으로는 안 일어나게 한다라는 예. 것이 중요한 거지. 네. 그걸 정치적으로 반대하고 이러저런 핑계와 이유를 댄다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제 수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도 그 각 구에서 큰 행사를 한다 그러면 주임을 기울여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가 책임을 면하려고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그러니까 용산 구다 또 서울시 행안부 대통령실 모두가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진상규명과 함께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그 책임을 묻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자유를 많이 강조하는데 책임은 강조를 안 해서 그런지 그 누구도 책임 얘기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는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과라는 것은 형식과 내용에서 충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내용에 있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다. 예.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만이 그 사과가 진정성 있게 보이는 거고 국민들의 아픔과 그리고 예.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 큰 충격을 좀 덜을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제가 보기엔 형식도 미흡합니다만은 내용 없는 사과로 한다면 책임지지 않는 사과로 한다면 그 사과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상규명이라는 것은 책임지는 사람은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이 사실관계를 바뀌고 제도 개선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네. 거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있으면서 사과를 반성을 그리고 제도 개선을 이야기한다면 네. 그게 실효성이 있거나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해철 전 행안부 장관이었습니다.